1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독립운동과 전후 불황. 베르사유 강화조약 1919년. 일본이 돈벼락을 맞은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1800만 명이 사망하고 2300만 명이 부상을 당해 총 4100만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는 당시 세계 인구의 2.4%였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0.68%임. 하지만 일본은 4년 만에 끝난 전쟁이 못내 아쉬웠다. 일본 아깝다. 벌써 끝나다니. 그렇더라도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5대 승전국으로 대접받아 이탈리아는 나중에 중립을 배신하고 연합국에 붙는다. 1919년 1월 파리 강화회의에 초대받는데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열렸다고 해서 베르사유 강화조약으로 흔히 부른다는. 회의에서는 승전국들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여 패전국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독일, 독일의 식민지는 연합국들이 각각 전리품으로 나눠 갖는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나미비아는 영국이 먹고 토고, 카메룬은 프랑스가 먹고 산동성의 이권과 마리아나 제도는 일본이 먹도록. 이탈리아, 우린 뭐 없어? 없어. 그런데 이때 중국도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으니 연합국들의 이러한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중국도 1917년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연합국의 일원이다 해. 왜 산동성의 이권을 일본에게 주는 거냐 해. 그러나 서구 열강들은 일방적으로 일본의 편에 섰다.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 중국 너희가 연합국이라고. 중국은 단 한 푼의 돈도 단 한 명의 목숨도 바치지 않았어. 뻔뻔하게 그지없군. 중국, 뭐? 억울해. 그런데 중국은 정말로 억울했다. 사실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중국은 서구 열강과 대등한 입장에 설 것을 모색하다가 영국에 이런 제의를 했다. 중국, 우리가 30만 명의 노무단을 지원하겠다 해. 그중 10만 명은 전투지역에 투입하겠다 해. 전선의 노무단은 상당히 중요했다. 이때 콧대 높은 영국은 그런 제안을 당장엔 거부했지만 영국 필요 없삼. 1916년 극심한 병력 손실로 골머리를 앓자 이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노무단 지원? 하하하 고마운 말이오. 필요 없다며? 당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7만 명의 병력과 7만 명의 노무자를 징발해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을 때였다. 때문에 영국도 중국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병력과 전시 노동력을 충원하고자 했다. 인도에서 병력 25만 명, 중국에서 노무자 14만 명 차출. 그래, 좋았어. 그렇게 전선에 투입된 중국인들은 참호를 파고 요새를 짓고 지뢰가 가득한 전선을 정비하는 일도 도맡았다. 1차 대전에서 노무자로 활동하던 중국인들의 모습이다. 노무자들은 2만 명 이상이 질병, 부상, 후유증, 지뢰 사고 등으로 사망했다. 철조망을 제거하는 중국인 노무자들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영국은 그처럼 파렴치한 발언을 내뱉었던 것이다.
1차 대전 희생자 묘지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중국인들의 무덤. 헐. 이 무렵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했는데, 윌슨, 세계의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는 동유럽에만 적용되고 아시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물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영토 분할 논리야 아시아는 해당이 안 된다고. 승전국인 우리 이권이 잔뜩 걸려있는 마당에 무슨 아시아가 독립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또 윌슨 대통령의 요구로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앞으로 이런 끔찍한 전쟁이 또다시 발생하면 안 되니까.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맹이 창설됐으면 좋겠삼. 이때 일본은 영국, 프랑스와 더불어 국제연맹의 상임 이사국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은 회원국조차 되지 않았다. 뭐야? 왜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건데? 게다가 국제연맹은 경제제재와 같은 페널티가 약해서 전쟁 억제 효과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사나운 개의 재갈이 되길 바래주었던 국제연맹에 대한 만평이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애초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